그날은 유독 차가운 바람이 종로 한복판을 휩쓸고 지나갔고 지하철 출구에서 나온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사이로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김미경이었고 올해로 59살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생기를 잃지 않고 있었고 매일 아침 이곳 종로 거리에서 커피를 팔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정성껏 내려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손수레 앞에 서곤 했다. 김미경은 이곳에서 12년째 커피를 팔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했으며 때로는 그들의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되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한다. 어떻게 해서 이 거리에서 커피를 팔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시련과 아픔들에 대해서 말이다. 김미경은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남편 정호석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그녀는 집안일을 돌보며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련이 찾아왔다. 미경아,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어. 하지만 곧 나아질 거야. 남편의 말은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처럼 들렸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새로운 계약은 끊어졌으며 결국 인쇄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남편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44살이 되던 해봄 남편은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고 김미경은 14살과 11살 된 두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김미경은 무너져 내릴 수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도 높지 않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청소 일을 했으며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길거리에서 커피를 파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김미경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손수레 하나면 시작할 수 있었고 커피 원두와 간단한 도구들만 있으면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종로 거리에서 커피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커피 내리는 법도 제대로 몰랐고 손님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경험을 쌓아가며 점점 나아졌고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아줌마, 커피 정말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그런 말 한마디가 김미경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길거리 장사는 결코 쉽지 않았다. 불법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피해 다녀야 했고 때로는 물건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비가 오면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추운 겨울날에는 손이 얼어서 제대로 일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김미경은 종로 거리의 커피 아줌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그녀의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고 학생들은 시험 공부에 지쳐 달콤한 커피를 찾았다. 때로는 외로운 노인들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위로를 얻어가기도 했다. 김미경은 그저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교육비는 더 많이 들었고 생활비도 부족했다.
그러던 중 김미경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평상시와 다른 제안을 했고, 김미경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금액은 그녀의 일주일 수입보다 많았고, 아이들의 학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단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시작이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제안들이 이어졌고 김미경은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했다. 죄책감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에 진학했다. 김미경은 그들이 자신의 비밀을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거리에서 커피를 팔아 학비를 마련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갈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딸 수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인터넷 뉴스 봤어요. 거기 나온 사람 엄마 아니죠? 김미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종로 일대 불법 성매매 단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손수레와 커피 도구들은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김미경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수군거림이 들렸다.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멀리 나가서 장사를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고 평소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가던 단골 손님이었다. 괜찮으세요?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김미경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준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고 이상한 제안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미경과 이준호는 가까워졌다. 그는 매일 그녀의 손수레를 찾아왔고 때로는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다. 김미경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호가 제안을 했다. 미경 씨, 이렇게 거리에서 단속 피해 다니며 장사하는 것보다 작은 카페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 커피 솜씨가 정말 좋잖아요. 그 말에 김미경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정식으로 가게를 열 수 있다면 더 이상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이준호는 가게 자리도 알아봐 주겠다고 했고 김미경은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을 준비했다. 2,500만 원이었는데 12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내일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준비되셨죠? 김미경은 설레는 마음으로 돈 봉투를 이준호에게 건넸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일 같이 가서 계약하고 바로 인테리어 업체도 만나보자고 했다. 그날 밤 김미경은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가 보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서야 김미경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준호는 처음부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12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김미경은 절망에 빠졌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준호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날 이후 김미경은 더 이상 거리에 나가지 않았다. 집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한 채 지냈고 아이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어요? 아이들의 질문에 김미경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거리에서의 12년간의 삶과 그 과정에서 했던 일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실망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하셨다니. 아들 창민이의 말에 김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숨길 것도 없었다.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보듬어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미경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신문에서 우연히 본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와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김미경이 커피 내리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안 복지관장은 그녀에게 카페 운영을 맡겼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김미경은 다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커피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복지관을 찾는 젊은 봉사자들이 물으면 김미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인생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봉사활동은 김미경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고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길 일도 없었다. 어느 날 복지관의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다. 종로에서 자주 보던 할아버지였다. 아, 여기서 뭐 하세요? 그 할아버지의 말에 복지관장이 김미경을 쳐다보았다. 김미경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네, 예전에 종로에서 커피 팔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반가워하며 다가왔고 복지관장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복지관장이 김미경을 불렀다. 김미경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거리에서 그런 일을 하셨나요?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거리에서의 12년과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일들 그리고 이준호에게 당한 사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복지관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미경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복지관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지 않을래요? 커피도 잘 내리시고 어르신들과도 잘 지내시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참 많이 빛나고 있었고 마치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찾아온 것 같았다. 복지관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가서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내려드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 단속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미경 씨 커피가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박할머니의 말씀에 김미경은 웃음을 지었다.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었다. 다만 정성을 다해 내리는 것뿐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손자 소식 있으세요? 박할머니는 캐나다에 사는 손자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다. 매주 영상통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김미경은 자신의 아이들 생각이 났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 말이다. 복지관장은 김미경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다. 커피 담당에서 식사 준비까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까지 김미경은 이전의 삶에서 배운 경험들을 이곳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김미경 씨,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복지관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복지관장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새해가 흘렀고 어느덧 김미경은 60이 되었다. 복지관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아이들도 그녀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딸 수진이의 말에 김미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지역 방송국에서 노인복지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했다. 김미경 씨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복지관장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다. 제 이름은 김미경입니다. 복지관에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차츰 편안해졌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예전에 종로에서 커피를 팔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기 위해서였죠. 인터뷰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과정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아프지만 동시에 치유되는 느낌도 들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이야기할 때 마치 모든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 같았다. 부끄러운 과거도 후회되는 선택들도 모두 솔직하게 말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김미경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복지관으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김미경 씨 이야기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 반응들이 김미경을 놀라게 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김미경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지역 복지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제안이 이어졌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복지관장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첫 강연을 시작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62살이고요. 한때는 종로 커피 아줌마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연은 김미경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었고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이 그녀를 찾아와 용기를 얻어갔다. 미경 씨 덕분에 저도 새 출발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아픔과 실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다. 이제 김미경은 여러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노숙자 쉼터에서 커피를 대접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한다.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할머니 내일도 올 거죠? 쉼터의 한 노인이 물었을 때 김미경은 미소로 답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은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김미경은 여느 때와 같이 복지관으로 향했다. 이제는 이곳이 그녀 삶의 중심이 되었다. 커피 내리는 향기가 복지관 안에 가득했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미경아, 오늘도 커피 맛있네. 종로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말씀에 김미경은 웃음을 지었다. 이제 그분도 이 복지관의 단골이 되셨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한다. 종로에서의 날들, 손수레를 끌고 도망다니던 순간들, 그리고 이준호와의 만남까지.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히지 않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딸 수진이의 전화에 김미경은 기쁘게 대답했다. 이제 그녀는 할머니가 되었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44세 남편을 잃고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녀가 이제 60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김미경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복지관장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카메라를 든 젊은이들이 서 있었다. 또 다른 방송국에서 왔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김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눌게요. 카메라 앞에 선 김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한때 종로 커피 아줌마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후회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김미경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다. 아픔도 실수도 후회도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생은 계속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다시 시작할 기회는 항상 있다는 것을 김미경은 이제 알고 있다. 그것이 그녀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다.